천태종이 구인사 개산 73주년 기념 법요식을 통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계종이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폐허로 변한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직접 방문해 3억 원의 기금을 전달합니다. 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단오를 맞아 조계사가 경내에 소금단지를 묻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고려시대 전통 사경예술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73년 전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 원각 대조사는 단오날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했는데요. 천태종은 구인사 개산 73주년 기념 법요식을 통해 대조사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월원각 대조사가 억조 창생, 구제 중생의 원력으로 산문을 연 구인사. 천태종이 총본산 단양구인사 개산 73주년을 기념해 법요식을 봉행하고 중창조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정 도용스님은 깊은 믿음으로 귀한 인연 기뻐하며 불심으로 화합하고 일심으로 수행해 거룩한 가르침을 만세 이어가라고 설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구인사 개산은 부처님의 정법이 새롭게 문을 연 날이고 천태법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은 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천태불자들은 오탁악세야말로 중생구제의 정법구현이 더욱 절실함을 알고 더욱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이곳에 사문을 열고 일체 중생의 신심과 원력을 푹 돋워주신 그 자애한 언덕을 기리며 최상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천태종 총본산 단양구인사는 1945년 음력 5월 5일 단오에 작은 법당과 8칸짜리 초암 2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는 초암 법당을 완공한 뒤 이를 억조 창생, 구제 중생 구인사라고 명명했습니다. 출발부터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으로 세워진 구인사는 이후 천태종의 총본산으로 구제 중생의 자비행을 실천하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단일 사찰로 발돋움했습니다. 천태종은 개산 73주년 기념법회 이후 생전 예수제를 통해 살아생전 개인의 참회와 정진은 물론 국태민안과 국운 융창, 남북과 인류의 평화도 함께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신라의 고승 원효성사 탄생지로 알려진 경북 경산 제석사가 1401주기 탄신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제석사 경내에서 치러진 달해제에 참석한 100여 명의 사부대중은 원효 스님이 남긴 일심 화쟁 사상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행사는 사물놀이패 공연을 시작으로 3귀와 육법공양, 원효 스님 연보 소개, 축하연 등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제석사는 원효 스님의 탄생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시민과 불자들의 수행 공간인 교육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섬 전체가 폐허로 변한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직접 방문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6.25 전쟁 참전 우방국으로 조계종은 3억 원의 기금을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6.25 전쟁 당시 6만 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푸에르토리코 현지를 방문합니다. 제주도의 5배 크기인 푸에르토리코는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로 섬 전체의 70%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43명, 재산 피해는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계종의 푸에르토리코 방문단은 종단의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과 군종교구 수석 부교구장 남전 스님, 육군 이정우 대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내일 출국하는 조계종 방문단은 21일 6.25 참전용사 가운데 허리케인 피해를 심하게 입은 가구 2곳을 방문합니다.
자공스님 등은 구호 물품을 전달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 숭고한 희생 정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간으로 22일엔 푸에르토리코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참정용사 대표단과 함께 오찬을 가진 다음 3억 원의 성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푸에르토리코엔 현재 6.25 전쟁 참정용사 가운데 2천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푸에르토리코의 재난 피해를 돕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부터입니다. 전 군종교구장 정우수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법문화재단이 구호 기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지정 기탁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6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서 지켜줘서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또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이런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그 피가 그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이번 사업은 설정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해외 구호 사업. 설정 스님은 지난 1월 있었던 기금 전달식 자리에서 보훈을 실천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어떤 것도 다 하겠습니다. 계획을 이왕이면 그런 것들이 유역에 잘 전달이 되고 써져야 되니까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불교계가 전하는 자비의 손길이 재난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단오날, 조상들은 그네를 띄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서 다가올 여름을 대비했는데요. 조계사가 단오를 맞아 경내에 소금단지를 묻고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1년 가운데 양기가 가장 세다는 단오. 음력 5월 5일인 이날 불교계에서는 예로부터 소금을 땅에 묻거나 들보에 올려놓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했기 때문에 화기를 누른다는 의미에서 물의 정수인 소금을 묻었던 겁니다. 서울 조계사는 단오를 맞아 단오제 화기애애를 봉행하고 가정의 행복과 화재 예방을 기원했습니다. 사찰에서는 한화를 누리기 위해서 1년 중 양계 가장 강한 단오에 소금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 조계사도 매년 단오절이 되면 법당 앞에 소금을 묻고 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대웅전에서 소금 단지를 옮기고 종이에 한자로 물숫자를 써서 단지를 봉인했습니다. 이어 대중 스님과 신도 회장단들과 함께 대웅전 앞마당 해태상 옆에 소금 단지를 묻었습니다. 아울러 조계사는 일주문에서 신도들에게 소금과 부채를 나눠주며 화재를 막는 것은 물론 마음속 화마까지도 누그러지길 기원했습니다. 삼재팔랑, 우한, 안 되는 것들 모두 이 부채 바람에 확 다 날려버리시고, 단오제를 마친 뒤 조계사 신도 가운데 80세가 넘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세족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사 스님들은 직접 큰 세숫대야에 창포물을 받아 어르신들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신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발언했습니다. 감독님 건강하세요. 높으신 스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니까 감개무량하고요. 또 제업자 지은 모든 죄가 고스란히 소멸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님한테도 건강을 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명절인 단오의 의미를 되새기며 화기를 누르고 그 빈자리를 화목한 기운으로 가득 채운 시간이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고려시대 전통 사경 예술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한국사경연구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미술세계 갤러리에서 제13회 회원특별전 고려 예술의 정수 사경을 엽니다. 마음을 집중해 불교 경전을 한자 한자 옮겨 적는 사경은 대표적인 전통 불교 문화 예술이자 불교 수행법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특히 고려시대에는 사경을 중시해 많은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사경연구회장 행호 스님을 비롯해 회원 28명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이고 내일 오후 4시에는 김경호 연구회 명예회장이 한국의 사경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불교 인재 양성의 현장을 서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소년 댄스팀의 활기찬 공연이 전통 산사의 밤을 뜨겁게 달굽니다. 청소년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자 관객들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자락에 위치한 대광사에서 열린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이번 음악회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통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습니다. 이처럼 여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꿈을 심어주고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행사들이 각 사찰에서 잇따라 마련됩니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청소년 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사찰과 단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산의 도심 포교도량 연산동 해원정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해원 100일장을 열고 부산 대레사여고의 김강민 학생에게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해원정사는 이와 함께 청소년 장학금 1,000만 원을 지역 학생 20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도 올해로 11번째 청소년 시산문 100일장을 열고 청소년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글솜씨를 겨뤘습니다. 이에 앞서 류병선 전 대구불교 총연합회 신도회장이 설립한 보광명 문화장학재단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2018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류병선 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고교생과 대학생, 학인스님 등 79명에게 모두 5,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동화사에서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산사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류병선 이사장은 조계종 구교구 신도회장을 맡은 지난 2011년부터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체계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보광명 문화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축제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이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금선사에서 마음 돌아보기 어루만지기 템플스테이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4대 종단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친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나를 깨우는 108배, 조별 집단 상담, 명상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행사는 자살과 관련된 심리적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자살 위험군과 자살 시도자, 자살 유족과 우울증 증세를 겪으니 자살 예방 템플스테이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장 가섭스님은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서울 시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다음 달 3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관내에서 인문독서 아카데미 시민, 민주주의를 말하다를 개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인문학과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강좌에서는 최태욱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장과 심용환 역사앤교육연구소 소장,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국정농단 파문 이후 흐트러진 문체부 조직을 추스르고 평창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조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접시꽃 당신으로 잘 알려진 시인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다시 공직자로 변신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첫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취임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로 만신창이가 된 문체부 조직을 맡아 1년 만에 조직을 다시 안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흥행이 우려됐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도 도 장관이 이뤄낸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으로 막을 내리면서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힘든 그런 조건 속에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그리고 마침내 북측이 올림픽에 참여하면서 평화올림픽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는 올림픽으로, 그리고 남북 교류의 무르냐는 올림픽으로 바뀔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남북 문화체육 교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남북이 같이 쓸 수 있는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과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등이 우선 진행될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북에 가서 제안한 결의말 큰사전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만월대 공동 발굴 사업을 다시 재개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 이유는 정치군사적인 것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와 함께 남북 불교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하반기부터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종환 장관은 국민들의 여가 생활 보장과 휴식 있는 삶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앞장설 방침입니다. 도서와 공연비에 대한 소득 공제,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살고 문화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문체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종환 장관은 문화계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의 전담 부서를 문체부 안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부처에는 없는 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문체부 내에 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는 전에는 있다가 다 6개 정도 있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참여정부 때. 근데 문체부에는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담당하는 담당자를 외부에서 전문가로 모셔다가 이 부분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협상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서로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남북에 이어서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신뢰를 쌓고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한 만큼 북미 대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 등 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나온 한미연합 군사연습의 중단과 로켓 엔진 시험시설 폐기, 사찰단 방북 등을 북미 양측이 초기 단계 이행 조치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핵탄두, 핵물질, ICBM 등 북한의 핵무력을 조기에 해외 반출하는 문제가 후속 협상에서 다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이 후속 협상에서 어떤 합의를 하는지가 북미 대화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북미 간 후속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비핵화에 대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남, 북, 미 간 다양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의 토대이자 바탕은 빈틈없는 한미 공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조용한 산촌 사찰의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열어 찬불가와 가곡, 대중가요의 선율을 대중들에게 선보입니다. 경북 봉화 청량사는 오는 28일 저녁 7시 영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청량사 둥근소리 합창단 제5회 정기 연주회를 엽니다. 봉화와 영주, 안동 등의 청량사 신도들로 구성된 둥근소리 합창단은 화합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의 하모니로 실력을 갈고 닦아 5번째 정기 연주회를 준비했고, 이번 연주회에서는 청량사 어린이 밴드 공연과 성악 앙상블 초청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이 제34회 연꽃문화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부산 대연정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대상은 낙동초등학교 4학년 신정민 학생과 동원초등학교 3학년 김소율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사단법인 동련 부산지구 회장 능우 스님은 수상자 모두를 축하하며 더욱 많은 참가자들이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경내 옥불보전 4층에서 효 실천을 위한 행복 한마당 경로잔치를 열었습니다. 경로잔치는 관내 2천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물놀이와 민요, 아코디언 연주, 초대가수 노래 등 흥겨운 공연에 이어 다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무료 안과 진료 행사도 가졌습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제2지역에서는 500만 원의 후원금을 무일복지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8세기 후반대 것으로 보이는 아미타부를 모신 작은 집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불교 회화실 전시품 교체에 따라 일반에 첫 공개되는 것으로, 낡은 나무 상자에 양 날개를 열면 중앙에 엷은 미소를 띤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제하는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잔치인 서울국제도서전이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관 234개사와 국제관에 주빈국인 체코를 비롯한 프랑스와 미국 등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합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확장으로 새로운 매체 시대를 맞이해 책을 대하는 엄숙주의와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책을 포괄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문화재청은 2018년도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 후보자를 오는 8월 3일까지 추천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 보존 관리, 학술 연구, 봉사 활용 등 3개 부문에 걸쳐 문화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고 국무총리 표창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교 회화실 전시품 교체에 따라 아미타불을 모신 작은 집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교체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가운데 무병장수와 극락왕생을 담은
불교 회화와 경전, 불상 등 모두 19건 20점이 새롭게 전시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북한 함경도 함흥 성불사에 봉안된 불화, 제석과 여러 신, 현왕이 포함됐다는 사실인데요. 현왕은 지옥의 5번째 왕으로 보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발원문으로 제석과 여러 신과 같은 해인 1798년 봉안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두 점의 불화가 함께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불화를 직접 살펴볼 소중한 기회이니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9일 화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